정중한 법고 소리에 만물이 깨어난다. 하늘, 물속, 지옥에 이르기까지 무중생을 고통에서 구하는 자비의 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진다. 고려 말의 고승 태고보우국사의 법맥을 이어받아 부처님 지혜와 자비, 두 개의 수레바퀴를 굴리며 견성 성불과 전법 도생을 실천해온 한국불교 태고종.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 전 세계에 한국 불교를 알리기 위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새롭게 비상하고 있는 한국 불교 태고종의 현재와 미래를 만난다.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서남사로 가라. 서남사 해우소에 가서 실컷 울어라. 풀잎들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주고 새들이 가슴 속으로 날아와 종소리를 울린다. 정호승 시인의 시 서남사의 구절처럼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어주는 서남사. 사철 내내 꽃들이 장엄하는 아름다운 도량 서남사는 527년 아도화상이 처음 비로함의 털을 잡고 신라 도선국사가 지금의 자리에 개창한 유서 깊은 고찰이다. 오늘날엔 강원, 선원, 유런을 갖춘 태고 총림으로 많은 스님들이 함께 공부하고 수행하며 서로를 탁마하고 있다. 물질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요소들로 구성된 것을 분석적으로 관찰해서 거기에서 영원한 자라는 집착을 빼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6번 경전 공부에 이은 북글시 수업. 서남사 강원은 조선 후기까지도 명성이 자자해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스님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고 한다. 지금도 서남사는 태고종 최대의 강원으로 수십 명의 스님들이 머물며 학문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양주 청년사에서 한국불교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취임 법회가 봉행됐다. 이 자리에서 신임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혁신과 화합으로 종단의 새로운 도약과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룰 것을 천명했다. 한국불교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불교 종조이신 태고보우 국사의 법손으로서 한국불교 태고종의 법통과 법맥을 전승하고 수호하며 본종의 정통성의 위상과 가치를 굳건히 확립하여 종도 여러분들께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임 후 상진 스님은 안으로는 종단의 화합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여러 불교 종단과 소통하며 대사회적 실천을 통해 태고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부리성 법륜사.
1929년 금강산 유점사의 경성 포교당으로 문을 연 법륜사는 한국 불교 최초의 근대화된 포교당이자 대승규화의 효시가 된 도량이다. 오늘은 불교 전문 교육기관인 동방불교대학의 범패 수업이 있는 날. 예전에 그 송암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걸 할 때 이 연불도 연불이지만은 발음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돌아가신 영가한테 그 내용이 무엇인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얼음 하면은 절대 안 된다. 범음 또는 어산이라고도 불리는 범패는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모든 음악을 가리킨다. 중국 당나라에서 유학한 신라 진감선사에 의해 한국 범패로 재탄생했는데 기본을 배우는 데에만 몇 년이 걸리는 고난이도의 예술이자 스님들의 수행법이다. 진감국사 이후 범패는 고려시대의 국가적인 호국법회와 대규모의 불교의식을 거치며 발전을 거듭했고 숭유억불의 조선시대에도 명맥을 이으며 우리 불교의 장엄한 의례의식과 함께 성장해왔다. 오늘날엔 태고종 스님들을 중심으로 그 전통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또한 태고종은 부처님의 범음인 범패의 공덕을 세상과 나누는 일에도 적극적이다. 지난해 동행매력 글로벌 서울을 주제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태고종 영산제. 옛날 많은 스님들이 부처님 법으로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불교의식을 거행했듯이 우리 시대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길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장엄한 대형 괴불이 내걸리고 청아한 범패 소리로 이생과 저승을 떠도는 일체 유주무주 고혼을 청하니 음악인 범패와 춤인 작법이 어우러져 부처님 가르침을 찬탄하고 영가들을 극락정토로 이끈다.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을 넘어 화합의 길로 나아가고 전 세계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국가 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영산제는 고혼을 위로하는 동시에 삶에 지친 현대인들을 치유하는 환희로운 의식이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생들도 이 자리에서 우리 영산제로 인해서 좋은 세상을 만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깊은 영산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촌 봉원사는 신라 도선국사가 창건하고 고려 태고보우국사가 중창한 천년고찰로 한국불교 영산제 보존회와 범패교육기관인 옥천 범음대학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도심 속 교육과 포교의 도량이다. 봉원사에선 매년 6월 6일 현충일에 순국 선열을 추모하는 영산제를 봉행한다. 영산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추산에서 설법하신 영산회상을 체현한 불교의식인데 시방의 호법 성중을 청하는 시련을 시작으로 영가를 도량으로 초청하는 대령, 영가들의 삼업을 청정하는 관욕, 마지막 순서인 봉송과
소대 배송 의식에 이르기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이 넘는 긴 시간 쉼없이 진행된다. 붉은 가사를 걸친 스님들이 아름답게 펼쳐 보이는 부처님 세계. 영산제는 돌아간 모든 이들의 극락왕생과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행복을 범패와 작법무로 기원하는 기도다. 우리 한국에서 영산제를 모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살아계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삶이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괴로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제 기원과, 또 돌아가신 분, 이제 국가를 위해서나 가정을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나 이렇게 사시다가 이렇게 떠나신 모든 영가들, 아직도 구천에서 이렇게 헤매시는 영가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영산제를 통해서 스님들이 지극한 정성으로다가 올려드리는 연보를 들으시고 지옥 악이 축생 그 사막도를 면하고 아미타불에 계신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기를 발언하는 그런 의식을 영산제라고 하고, 또 그 영산제를 하면서 우리는 그런 모든 뜻을 갖다 담아서 지극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진리가 담긴 장엄한 불교의식 영산제가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는 지난달 30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4차 무형문화유산 정부간 위원회에서 영산제 등재를 최종 결정했으며, 이로써 1700년 전통의 한국 전통 불교문화 영산제는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인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태고종 영산제는 1973년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데 이어 2009년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돼 많은 해외 공연을 통해 세계인의 찬사를 받고 있다. 힘든 수련의 과정을 거쳐 지켜낸 우리의 소중한 불교 문화가 세계인의 문화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인간 세상에서 벗어나 신선의 세계로 들어선 듯 눈부시게 푸르른 산사의 여름. 한국 최고의 미로 손꼽히는 서남사 승선교에도 여름의 빛과 향기가 가득하다. 자연을 도반으로 삼아 수행해온 스님들에게 여름은 특별한 계절이다. 90일 동안 산문 밖을 나가지 않고 오직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정진하고 정진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여름 태고 총림 서남사도 하안거에 들었다. 경전이 부처님의 말씀이라면 참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니 선원은 부처가 되는 수행의 장, 선불장이다. 직지인심, 견성성불, 불림문장, 교외별전. 자기 마음이 곧 부처, 즉심시부림을 일깨우는 참선. 서남사 선원은 독리산문 해철국사의 법을 이은 도선국사가 처음 문을 여니래 고려의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머물며 선풍을 드높였고, 이후로도 무수한 선지식을 배출해낸 수행도량이다. 조선시대엔 침갱선사가 주석하며 후학들을 지도했는데, 이처럼 유구한 역사 속에
서남사는 호남 제1선원으로 이름 높았고 서남사의 수좌는 중국의 선원에서도 환영받을 정도로 수행력을 인정받았다고 한다. 정유재란으로 전소되다시피 한 아픔을 겪고도 긴긴 세월 부처님 법등을 꺼뜨리지 않고 지켜온 천년고찰 서남사. 화재가 잦았기에 옛 스님들은 전각의 환기구에 물 숫자와 바다 해자를 새겨 놓았다. 불조심의 의미를 멋스럽게 담아낸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270여 년 전인 1753년에 조성된 서남사 괴불의 화기에 보면 1000명이 넘는 스님들의 법명이 기록돼 있다고 한다. 서남사의 위상과 스님들의 뜨거웠던 수행 열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 치열했던 수행의 전통을 지금은 태고종 스님들이 이어가고 있으니 부처님을 향한 깊은 외경의 마음과 기필코 정각을 이루겠다는 원력의 걸음이 유유히 흐르고 흘러 과거에서 현재로 다시 미래로 전해지고 있다. 스님들이 다 함께 안행을 하며 석가모니불 정근으로 하루를 여는 양주 청년사. 827년 처음 산문을 열고 조선의 무학대사가 중청한 청년사는 본래 서울 하왕십리동에 자리한 오래된 사찰이었다. 2000년대 초 백우 스님이 한국 불교의 법맥을 잇고 무학대사의 유지를 전승하기 위해 대중 스님들의 삼보정제를 모아 현재의 위치에 옮겨지었다. 지금은 한국 불교 태고종 총무원장이자 범패 어산어장이신 상진 스님을 회주로 영산제와 더불어 한국 불교의 중요 의례로 손꼽히는 예수 시왕 생칠제를 통해 전통 불교 문화의 계승과 창달에 진력하고 있다. 삼보 어전
원소의 자비에 해나서 아이고 향솔해 하장에 비로해에 제보 어산 나이모 연말아 흠령에 제장회에 제보 어산 날모 진월공 편복에 진사해에 제보 어산 날모 서근사칠당 도예사모파불유역대전능지대조사 천하종사일쟁이인소 제대 선지시 요원우진 산모天자님이 수화증엔 영문과 비력 엉공극계 제중생 동인이 다 되었네. 청아한 연불 소리에 이끌려 출가의 길에 들어선 상진 스님은 새벽 예불마다 발원문을 낭독한다. 스님의 발원문에는 부처님 제자로서 발언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것 또한 수행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굳은 신념이 서려 있다. 성상소화의 구덕상 궁정체화핵장음 인등향척 덕강명 불양헌다 합봉무량 시방시주 의원서 응치의시외 대중각복에 선망부모 왕응락 현존 사친수여의 법계혼이고 지혜 산문숙정절비우 산해제앙영소멸 토지철룡호산보 삼신국사보정상 원공함령 등 피한
세세상 행보살도 구경원성 살바냐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관세음보살 이렇게 해서 일정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연습해보자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자 다시 합니다. 관세음보살 서남사의 가을은 배움의 열기로 가득한 계절이다. 매년 이맘때면 스님이 되고자 서원한 행자들을 위해 한국 불교 태고종 합동득도 수계살림이 서남사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세속에서의 모든 연을 떨쳐내고 스님으로서 익혀야 하는 기초적인 의식과 수비를 배우는 시간. 지난해엔 남행자 35명, 여행자 19명, 총 55명이 28일 동안 교육을 받았다. 밥을 먹는 행위 하나까지도 수행인 것이 스님들의 일상. 인류를 제도하는 스승이 되는 첫걸음을 태고종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서남사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고대하던 그날이 되었다. 한국 불교 태고종 제48기 합동득도 수계살림 수계식. 이제 대덕 큰 스님을 모시오니 수계 본사가 되어 주소서. 늦가을 정취처럼 수행의 깊이가 한층 깊어진 초발심의 수행자들이 계를 받는 의미 깊은 날이다. 삭발의식에 이은 연비의식. 출가 수행자로서 목숨처럼 계를 지키겠노라는 굳은 다짐. 스님들의 표정에서 결의가 느껴진다. 부처님 법을 전하는 스승으로서 한국 불교 태고종의 미래를 이끌어갈 내일의 주역들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Okay, the monastery is very beautiful,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I learned is together action. So you leave yourself behind and work with the team. I will go home and start gathering a small group of practitioners, start teaching, and we'll see if the group is growing. Then I will start the Zen center, Zen center, yes, meditation center, and a temple perhaps later. 하나, 둘, 셋. 웅장한 산세를 자랑하는 서울의 진산 북한산. 경기도 고양시에 속한 북한산 태고산은
그 이름부터 태고보우 국사와의 깊은 인연을 보여준다. 고려 공민왕과 우왕의 스승이던 태고보우 국사는 1341년 삼각산 중흥사의 주지로 부임하면서 개인의 수도처로 태고함을 창건했다. 그 후 여러 차례 중건을 거치며 6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오던 태고사는 6.25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되다시피 했고 원중 국사탑비와 원중 국사탑이 남아 스님을 추모하던 자리에 근래에 들어서야 대웅전과 원중 국사탑 비각, 산신각이 복원됐다. 태고종에선 종조이신 태고보우 국사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해마다 전통의 법식에 맞추어 달해제를 봉행하고 태고사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성역화 불사를 준비하고 있다. 조선조 600년의 억불 숭유 정책과 일제 강점기와 해방, 한국 전쟁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역사 속에서 한국 불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태고보우 국사의 법맥을 오랫동안 전승해오던 한국 불교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한국불교 태고종으로 나뉘었다. 1970년 1월 15일은 한국불교 태고종이 중창하며 새 시대를 선포한 역사적인 날이다. 종조의 깊은 도리를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가면서 달마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 까닭은 정법을 펼치고자 왔으니까 우리 보호스님이 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간 이유는 그걸 받으러 갔다는 그걸 받아오신 분이다. 예, 까닭이 딱 맞잖아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 까닭. 얼른 우리 보호스님이 중국 가서 그 매각 법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종단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왜 그런 영화를 만들었는가 했더니만은 한국불교 태고종은 1970년 종조 원증국사 태고보우 스님의 명호에 근거하여 종명인 한국불교 태고종으로 등록해서 공칭한 이래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원증국사 태고보우 스님은 임재정맥 해동초조로 한국불교의 통합과 조화의 사상적 전통, 실천과 수행의 신앙적 전통을 개성 발전시킨 인물입니다. 태고보우 스님은 1356년 왕사가 되어 원융부를 통해 구산선문의 원융과 오교의 홍통, 즉 원융과 조화를 제시했고 선원청교와 치문경운을 유통하여 불교의 실천과 수행의 근본을 세심코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사의 사상과 실천은 조선 중기 청어 휴정의 선교통합, 유불도 삼교회통 사상으로 계승되었고 청어계의 임재태고법통의 제천명을 통해 현재 한국불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태고보우 국사를 선양하고 종단의 정통성과 전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5번째 학술대회가 열렸다. 고려 후기, 꺼져가는 국운과 혼란스러운 불교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간 보우 스님은 임재선사의 19세 법손인 서곡천공 선사에게 인가받고 선사의 가사를 전해받고 돌아왔다. 태고보우 국사의 법이 한국 불교 정통 적자임을 여러 불교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재확인하는 시간.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장차 서곡천공 선사와 태고보우 국사의 계맥을 조명하기 위해
국내뿐 아니라 국제 학술 대회도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상진 스님의 뜻은 중국 스님들과의 만남에서도 드러났다. 청년사를 방문해 태고보 국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중국의 스님들이 국제 학술 세미나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 약속한 것이다. 긴 세월 동북아시아의 독창적인 불교 문화를 일군 한국과 중국. 양국의 지속적인 만남이 장차 어떤 새로운 성과를 불러올지 종도들의 기대가 크다. 그대 보지 못하는가 태고함의 태고스러운 일을. 지금의 일처럼 밝고 뚜렷이 드러나니 백천삼매가 그 안에 들어있다네. 인연 따라 온갖 것을 이롭게 하나 늘 고요하니 이 암자는 노승만 머무는 곳이 아니로다. 지혜로도 알지 못하고 분별로도 헤아릴 수 없으니 빛을 돌려 되돌아보아도 오히려 아득할 뿐이로다. 조선시대 동쪽의 청년사, 남쪽의 산막사, 북쪽의 승가사와 함께 한양도성의 4대 비보사찰로 불린 백년사. 이 유서 깊은 도량에서 올해 3월 한국불교 태고종 제21세 종정 운경대종사의 추대 법회가 여법하게 봉행됐다. 종단 최고의 어른이신 종정 예하를 법회 장소까지 모시는 동안 스님들의 거룩한 범패 소리가 도량을 장엄하고 종도들의 마음에는 존경과 환희가 깃들었다. 한국불교 태고종 제21세 종정 운경대종사의 추대식을 봉행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한이로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 종도는 항상 수행자라는 생각을 놓치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수행자는 행주좌와 의묵동정에 항상 해야 합니다. 불교의 팔정도 가운데 제일 먼저 말씀하신 정견, 즉 모든 것을 바로 보시라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태고보우 국사의 법맥을 이으며 자각각타, 각행원만, 견성성부를 목표로 중생을 부처님 정법으로 인도해온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갑진년을 한국불교 태고종의 해로 선포했다. 교와 선을 일치시키고 정토와 선을 융합하고 세간과 출세간을 원융하게 한 시대의 선각자 태고보우 국사가 그러하셨듯 분열의 세상을 화합의 세상으로 바꾸고 예토를 정토로 변화시켜 온누리가 진정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 부처님 지혜 광명과 자비의 마음이 충만한 세상을 향해 한국불교 태고종 모든 종도들은 일심으로 나아갈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 불교가 상당히 좀 어렵고 출가자도 줄고 신자들도 노령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당시에 지금 현재처럼 불교가 이러한 모습들을 중흥불사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우리 보스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회가 새롭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로서 어떻게 지금 현재는 그분이 이렇게 해놓은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답답하고 이 보스님 부도탑 앞에 오면은 좀 감회가 새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입만 있었지만 손발이 없었다. 그래서 꼭 이 도량을 역사적인 도량으로 보스님이 그동안 역할을 하신 거에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이 불사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과거에는 입으로만 했던 것을 지금부터는 손발로 하겠다는 그런 어떤 각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Thank you.